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번 정부. 도대체가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요? 오늘은 최상병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세관 마약 연루 사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세관 마약 밀반입 및 수사방해 의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74kg이 밀반입된 사건으로 이는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 2,22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작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세관 직원들이 이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며 다수의 세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세관 직원 7명이 경찰에 입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 피의자 신변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관 직원 A씨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인해 직위 해제되었으나 한 달 만에 복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을 인솔의 입국장으로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설 포렌식을 활용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관세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만 불과 한 달여 만에 A씨는 복직했으며 관세청은 휴대폰 포렌식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복구되었고 A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해제 처분을 뒤집는 이례적인 조치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처사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수사방해 의혹입니다.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자 9명을 고발했습니다. 백경정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병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되었고 조병로 경무관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백혜룡 경정은 수사팀을 이끌던 중 서울경찰청 수뇌부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받았다고 밝혔고 이에 반해 경찰청 관계자는 외압 때문에 수사가 지체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백경정의 고발로 공수처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사부에 배당했는데요. 사건을 맡은 수사사부는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을 맡은 부서로 공수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다른 검사가 아예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비슷한 구조의 최상병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차 부장검사가 들여다보는 편이 훨씬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최상병과 세관마약 두 사건을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수사사부는 백경정을 상대로 영등포경찰서가 세관마약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상부와 세관 등의 압박과 전후 경위 등을 조사했는데요. 공수처는 첫 번째 조사에서 백경정의 입을 통해 확인한 외압의 얼개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조사에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백경정 핸드폰을 포렌식해 당시 외압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업무 일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는 외압에 대한 실마리가 있었느냐를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 7명이 입건되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관계자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외압의 영향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사팀장만 바뀌었을 뿐 수사팀은 그대로여서 진행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뭐 하나 뚜렷이 파헤친 것이 없어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규정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수사와의 전쟁이었다며 마약 수사와의 전쟁을 벌인 비리 경찰관들은 영전과 승진을 했고
정상적인 경찰관은 좌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 윤 정권이 왜 대규모 압수물을 확보한 마약 사건에 대해 무엇을 심각하게 보고 왜 수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이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장식 혁신당 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감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각 의원이 어떤 이슈에 집중적으로 활동할지 최종 점검 후 확정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무관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수사 외압 발생 시 총경 이상의 고위직이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법안을 즉시 제정하라. 고 촉구했습니다. 2022년이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시기인데요. 이에 관해 경찰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이지은 위원장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 민주당이 한 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가 작년 10월경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마약과의 전쟁을 총괄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진단하며 최혜병 사건은 누가 최혜병을 죽였는지와 임성근 사단장이 범인인가가 큰 구조라며 이번 마약 사건은 세관이 연루돼 있는지와 누가 세관을 빼라고 했는가 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떨까요? 도대체가 윗선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 첫날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인들과 인사하며 민생을 챙기는 시간을 가졌다. 고 밝혔는데요. 개인 휴가 때 김건희 여사 쇼핑 안 따라가고 민생 살펴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과 그에 따른 수사방해 의혹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만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정치일도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